청년의 미래에 정부가 투자한다. 청년 구직활동지원금 활용 매뉴얼. 취업 준비하기 많이 힘들지. 취업에 필요한 지출은 늘고 취업은 어렵고 그렇다고 알바만 계속할 수도 없잖아. 이런 고민을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는 좋은 정책 하나를 소개할게. 바로 청년 구직활동지원금이야. 청년 구직활동지원금은 스스로 구직활동을 하는 청년들이 효율적으로 취업 준비를 하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해. 바로 자기주도적 구직활동 프로그램이야. 지원금을 신청할 때에는 사전교육 영상을 보고 구직활동 계획서를 제출해야 해. 이후 선정되면 고용센터 예비교육 참석은 물론 매월 구직활동 보고서를 제출하고 취업 관련 동영상도 시청해야 해. 지원 대상자를 대상으로 1:1 심층 취업 상담도 지원하니 좋은 기회 놓치지 마. 이게 끝이 아니야. 매월 50만 원씩 6개월간 취업 준비 비용도 지원해줘. 취업 준비하고 지원금도 받고. 우리 미취업 청년들 이제 부담 없이 취업 준비할 수 있어. 그럼 지금부터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에 대해 알아볼까? 스텝 1. 자격 요건.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 지원 대상은 만 18세에서 34세 청년 중 졸업 또는 중퇴 후 2년 이내인 미취업자야. 기준 중위소득은 120% 이하여야 해. 그럼 졸업 또는 중퇴로 인정되는 학교 범위와 기준을 알아볼까?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뿐만 아니라 야간대학과 대학원, 고등학교 검정고시까지 포함돼. 아쉽지만 재학생은 지원 대상이 아니야. 최준 선배에게 조금만 양보해줘. 졸업의 기준은 졸업증명서를 제출할 수 있어야 하고 중퇴 역시 재적증명서를 제출할 수 있어야 해. 단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학점인정제는 졸업 시에만 지원이 가능해. 재학 중이면 이전 학력 졸업으로 판단되니 잘 알아둬. 졸업 또는 중퇴 후 군대에 다녀왔다고 너무 걱정하지 마. 졸업 후 2년 기간에서 병역기간을 제외해주거든. 그럼 이번에는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소득 기준을 알아볼까? 가구소득 기준은 가구원이 최근 3개월간 납입한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확인할 수 있어. 가구원 수에 따라 기준이 달라지니 지금 보고 있는 표를 참고하면 좋을 거야. 미취업 기준도 궁금하지? 고용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신청 시점 기준 근로시간이 주 20시간 이하인 경우 미취업으로 봐. 혹 사업자 등록증을 소지하고 있다면 지원이 안 되니 참고하라고. 스텝 2. 신청 방법.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은 온라인 청년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어. 홈페이지와 모바일 둘 다 가능해. 신청 시 필요한 서류에 대해 알아볼까? 먼저 구직활동 계획서와 졸업증명서, 가족관계 증명서 같은 서류들이 필요해. 특히 구직활동 계획서는 처음 신청 시 꼭 제출해야 해. 합격과 탈락의 기준이 되는 중요한 서류이니 꼼꼼하게 작성하는 것이 중요해. 구직활동 인정 범위도 알아볼까? 구직활동 인정 범위에는 직접 구직활동과 간접 구직활동이 있어. 먼저 직접 구직활동은 말 그대로 우편이나 인터넷 등을 통해 취업 공고에 지원하거나 채용 관련 행사에 참여하여 면접에 응한 경우야. 간접 구직활동에는 직업능력 개발 훈련이나 취업 지원 프로그램 참여 등이 포함돼. 취업 관련 스터디나 취업 관련 도서 구매 등도 인정되니 참고해. 스텝 3. 신청할 때 주의사항. 만약 다른 제도에 참여하고 있다면 다른 제도와 중복 참여가 가능한지 확인해야 해. 중복 참여에는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과 다른 제도를 일부라도 동시에 수급받거나 참여하는 동시 참여와 다른 제도 종료 후 참여하는 순차 참여가 있어. 실업급여, 취업성공 패키지, 자치단체 청년수당은 6개월 이후 순차 참여만 가능하고 직업훈련은 동시 참여 가능해. 다만 유사한 성격의 제도에 참여했을 경우 모두 후순위로 지원되니 참고하고 온라인 청년센터 홈페이지에 업데이트되는 내용을 꼭 확인해줘. 자치단체 유사사업 현황도 잘 알아둬. 자격요건 판단 시점도 알려줄게. 신청서 제출일이 판단 시점이기 때문에 선정 이후 소득이 달라지거나 졸업 후 2년이 지나더라도 계속 지원받을 수 있어. 하지만 재신청 시에는 재신청 시점으로 판단되니까 그 점 유의하고. 스텝 4. 최종 선정. 그렇다면 과연 몇 명이나 지원받을 수 있을까? 놀라지마. 2019년 한 해 동안 총 8만 명이 지원받을 수 있대. 선정 결과는 문자나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될 예정이야. 탈락자는 재신청 가능하니 너무 좌절하지 말자.
스텝 5. 받을 때 주의사항. 지금부터 지원 대상에 선정되면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하는 몇 가지 정보를 알려줄게. 지원금은 현금이 아닌 클린카드 포인트로 지급되고 이 포인트는 현금으로 인출할 수 없어. 유흥이나 도박 등 일부 업종에서는 사용이 제한되니 명심해. 지원금 지급 절차는 다음과 같아. 고용센터 예비교육 참석 후 카드를 발급받으면 다음 달 1일 카드 1회차 포인트를 받을 수 있어. 2회차 포인트는 구직활동 보고서와 동영상 시청 여부를 확인한 후 매월 1일 지급된다는 점 잊지 마. 구직활동 보고서는 매월 20일까지 작성해서 제출해야 해. 첫 구직활동 보고서는 첫 포인트가 지급되는 해당 월 1일부터 20일까지의 구직활동 및 지원금 사용 관련 내용을 작성하면 되고 그 이후 보고서는 전월 21일부터 해당 월 20일까지의 내용을 작성하면 돼. 여기서 주의할 점! 21일부터 보고서 수정은 어려우니 반드시 20일까지 제출하는 거 잊지 마. 만약 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하거나 내용이 부실하면 지원금 지급이 전면 중단될 수 있어. 그 기준에 대해 알려줄게. 우선 해당 월 20일까지 보고서를 전혀 입력하지 않았거나 같은 단어의 반복, 의미 없는 단어 나열 등으로 제출했을 시 보고서 미제출로 판단해. 1차 미제출 시 다음 월 포인트는 미지급되고 2차 미제출 시엔 지원금 지급이 전면 중단되니 참고하도록 해. 최소 한 가지 활동에 대한 증빙 서류 미제출, 구직활동 관련성 입증 부실, 목표 또는 세부 계획과 무관한 내용 작성 등과 같은 경우는 보고서 부실로 판단돼. 1차 발생 시엔 경고, 2차 시엔 다음 월 포인트를 미지급하고 3차 시엔 포인트 지급이 중단될 거야. 그러니 미제출하거나 부실 보고서를 작성해서 지원금이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하자고. 스텝 6. 지원금 종료, 유예, 중단. 그렇다면 지원금을 받고 있다가 취업이나 창업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 취업의 경우 주 근로시간이 20시간을 초과하는 일자리라면 정규직 여부 및 근속 기관과 상관없이 취업으로 간주하여 지원금 지급이 종료돼. 창업은 사업자 등록 발생 시 등록일 다음 달부터 지원금 지급이 종료돼. 취업이나 창업을 했다면 구직활동 보고서에 꼭 체크하는 것도 잊지 마. 체크하지 않으면 부정수급이 될 수 있어. 그럼 본인의 임신, 출산 또는 질병이나 부상,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 존속 및 직계 비속의 질병, 부상 등으로 더 이상 취업 활동을 하지 못할 경우는 어떻게 될까? 이럴 경우는 딱 한 번 6개월 범위 내에서 유예가 된다고 해. 참 다행이지? 그 밖에 구직 활동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와 보고서 작성 및 제출 등 관련 기준에 어긋난 경우는 지원금 지급이 중단될 수 있으니 주의해. 취업이나 창업하면 지원금 지급이 종료된다고 울지 마. 이게 끝이 아니야. 바로 취업 성공금이 있기 때문이지. 취업이나 창업에 성공했다면 구직활동 보고서에 취업 체크하는 거 잊지 말고, 취업 성공금은 지원금 수급 도중 취업 또는 창업한 경우 지원받을 수 있어. 단, 취업은 3개월 이상 근속해야 하고 창업은 사업자 등록 및 3개월 내 매출액이 있을 경우 받을 수 있어. 지급 절차는 아주 간단해. 취업 또는 창업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3개월 이내 신청해야 하고 신청일 기준 14일 이내에 50만 원이 지급돼. 스텝 7. 부정수급. 부정수급은 절대 안 되는 거 알지? 지금부터 부정수급 유형을 알려줄게. 주 20시간 초과 근로자로 취업 중이거나 창업했음에도 이를 숨기고 지원금을 받은 경우, 현재 재학 중임에도 이전 학력 졸업 증명서를 제출해 지원금을 받은 경우, 진학하거나 진학 준비 중 또는 한 달이 넘도록 장기 해외 체류 중임에도 이를 숨기고 지원금을 받은 경우, 중앙정부 또는 자치단체 유사 사업에 참여하고도 이를 숨기고 지원금을 받은 경우, 포인트를 현금화하는 등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지원금을 사용하는 경우, 기타 사회통념상 허위 또는 부정한 의도 및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경우 등 이 모든 행동들이 다 부정수급에 해당돼. 만약 부정수급이 밝혀지면 다음과 같은 조치가 내려질 거야.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각종 수당을 지급받은 경우 해당 금액 환수는 물론 해당 금액만큼을 추가로 반환해야 해. 또한 졸업증명서, 건강보험료 증명서 등 기타 서류의 위조 또는 변조 사실이 밝혀질 경우 처벌받을 수도 있어. 스텝 8. 퀴즈. 그럼 어느 정도 정리가 된 것 같으니 퀴즈 몇 개만 풀고 갈까?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 신청 사이트 이름은 3, 2, 1. 정답은 온라인 청년센터야.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은 온라인 청년센터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어. 구직활동 보고서는 매월 며칠까지 제출해야 할까? 3, 2, 1.
매월 20일이야. 꼭 기억하라고.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 지원 대상자라면 구직활동 보고서가 필수. 중간에 취업이나 창업에 성공했다고? 그럼 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어. 이 지원금의 이름은 무엇일까? 3, 2, 1. 정답은 취업 성공금이야. 대신 취업은 3개월 이상 근속해야 하고 창업은 사업자 등록과 3개월 내 매출액이 있어야 받을 수 있어. 오늘도 열심히 취업 전선에서 고군분투하는 청년들, 미래를 준비하는 여러분들에게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은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줄 거야. 이제 인터넷 강의도 듣고 자격증 공부도 하고 부담 없이 취업 준비하자. 우리 청년들의 취업 성공을 항상 응원할게. 오늘도 화이팅!